당신 웃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속초 바닷가 벤치, 낯선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65세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오랜만에 웃어보네요. 한 7년 만인 것 같아요. 7년이요? 혼자 사신 지 7년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남편을 잃고 나서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도 5년째 혼자입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요.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춘천에서 오셨다고요? 네, 검사 일을 하고 있어요. 검사요? 대단하시네요.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라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판단이 잘 서네요. 무슨 판단이요? 미란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던가요? 검사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진수라고 합니다. 편하게 진수 씨라고 불러주세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도 산책 나오실 거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제가 내일도 나올게요. 이 벤치에서요. 그의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 벤치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7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멀리서 보니 그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혹시 안 오실까봐 걱정했어요. 그가 건넨 커피는 따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였어요. 어떻게 제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어제 카페에서 주문하시는 거 봤거든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하루 종일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길, 그와 함께 걷는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어요. 아내를 5년 전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그 뒤로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고, 그러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와 속초에 왔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는 어떻게 혼자 지내셨어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어요. 책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덜 외로웠죠.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법률 서적 말고 소설도 좀 읽는 편인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속초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그가 물었습니다. 서울 가시면 연락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매일 아침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짧지만 따뜻한 안부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는 말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고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딸 서윤이가 눈치챘어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예뻐지셨어요? 그래, 그냥 운동 좀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제 재혼을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수 씨가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홍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미란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 어떻게 제가 프리지아를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그랬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났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우린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일상, 제 일상, 좋아하는 음식, 여행 가고 싶은 곳.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미란 씨, 저랑 계속 만나도 될까요? 공식적으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네,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미란 씨 같은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우린 매주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한강 공원을 걷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그는 늘 제 보폭에 맞춰 걸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사람이었어요. 7년 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그가 춘천 집에 초대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춘천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집은 깨끗하고 정돈된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 햇살이 잘 드는 창문, 책으로 가득한 서재.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 아닌가요? 원래는 아내랑 살려고 마련한 집이었어요. 이사 오기 전에 아내가 떠났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미안해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미란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가 직접 요리를 해줬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정갈하게 차려진 상. 손맛이 좋았어요. 자주 요리하시나 봐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춘천 야경이 보였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미란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사실은 미란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다행히 나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그럼 저랑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처럼 제 인생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7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한강공원 벤치에서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미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우리 만난 지 겨우 3달밖에.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요. 매일매일이 소중한데요. 미란 씨와 함께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절실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뼉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좋아요. 그 순간 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미쳤어요? 3달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서윤아, 진수 씨는 검사야.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급해요. 엄마도 신중하게 생각 좀 하세요. 나도 신중하게 생각했어.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최소한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세요. 서윤아, 엄마 믿어줘. 이번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를 생각하면 그 무게가 사라졌어요. 한 달 뒤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제 쪽에서는 딸 서윤이와 몇몇 친구들, 진수 씨 쪽에서는
검찰청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딸은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그래도 와줬다는 것만으로 고마웠어요. 미란 씨, 아니, 이제 제 아내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식이 끝나고 우린 춘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짐을 풀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어요. 큰 창문으로 소양강이 보였습니다. 침실은 아늑했고 주방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그런데 서재 문만 유독 닫혀 있었습니다. 여보, 서재는 안 보여주세요? 아, 거기는 업무 서류가 많아서요. 기밀 문서도 있고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어요. 검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신혼생활은 평화롭게 시작됐어요. 진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구운 생선.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란 씨는 그냥 편히 쉬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식사 후엔 늘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갈색 봉지에 담긴 차였어요. 이건 뭐예요? 인삼차예요.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매일 아침 드시면 기력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마실게요. 맛은 조금 쓴했지만 남편이 정성껏 끓여준 거니까 감사히 마셨습니다. 낮에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진수 씨는 검찰청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심할 땐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미안해요. 사건이 복잡해서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아, 시원하다. 미란 씨 손은 약손이에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집에 오면 당신이 있으니까 힘이 나요.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갔어요. 춘천 중앙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로 붐볐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거 사요.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예요. 그래요. 오늘 저녁은 고등어 구이 해드릴게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그가 생선을 손질하는 동안 저는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사건, 정치 뉴스, 날씨 예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여보,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은 배불러서요. 그래도 소화에 좋으니까 조금만 드세요. 그는 주방으로 가서 또 그 인삼차를 끓여왔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시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청소를 하다가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항상 잠겨 있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진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 청소하려고 했어요. 문이 열려 있길래. 서재는 제가 직접 청소할게요. 업무 서류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만 서재는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기밀사항이 많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죠? 검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남편도 좋고, 집도 좋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결혼 2달째,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힘들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찼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65세면 이럴 수도 있겠죠. 여보,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진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잖아요.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도 받을 겸.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칠 푹 쉬면 나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원장님이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다음에 정말 아프면 그때 가볼게요. 사실 병원 가는 게 번거로웠습니다. 검사받고 기다리고 하는 게 귀찮았어요. 그냥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수 씨는 그날부터 더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인삼차를 끓여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하게 우려낸 것 같았어요. 이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더 진하게 끓였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차 맛이 평소보다 더 쓴했지만 건강에 좋다니까 열심히 마셨습니다. 남편의 정성이 담긴 거니까 다 마셔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차를 마시고 나면 속이 더 안 좋았습니다. 메스꺼움이 올라왔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차 말고 그냥 물 마실게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속을 편하게 해주는 차예요. 그냥 드세요. 그의 목소리에 이상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했네요. 그냥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알아요. 고마워요. 결국 차를 다 마셨습니다. 남편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낮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진수 씨는 요즘 더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 때론 자정이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사건이 복잡한가 봐요. 네, 요즘 큰 사건을 맡아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서재로 들어가서는 또 한참을 일했습니다.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어요.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검사일이 원래 바쁜 거니까요. 어느 날 오후 심하게 어지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급하게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들어온 진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너무 어지러웠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당장 병원 가세요. 제가 아는 병원으로 예약해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안 돼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내일 꼭 가세요. 그의 목소리가 또 단호해졌습니다. 걱정하는 거겠죠. 좋은 남편이에요. 며칠 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걸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옆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병원 가보셨어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도 조심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1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오늘은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게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피부색도 칙칙했어요. 2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여보, 제가 많이 야윈 것 같아요. 진수 씨가 거울 앞에 선절을 받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날씬하셨잖아요. 아니에요. 확실히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아요.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이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 깼어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은땀도 났고요. 옆에서 진수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또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가 또 인삼차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더 진하게 끓였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보약처럼 드셔야 해요. 여보, 저 요즘 이 차만 마시면 속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요. 이게 위에 좋은 차예요. 계속 드세요. 그래도 미란 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당신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차를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오후에 혼자 집에 있는데 문득 서재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진수 씨는 출근했는데 무슨 소리지? 조심스럽게 서재 쪽으로 갔어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는데 잠겨 있었어요. 바람에 책이 떨어진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낮에 서재에서 무슨 소리 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출근할 때 창문을 열어뒀나 봐요. 바람 소리였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예민해진 건지도 몰라요. 몸이 안 좋으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나 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겠어요. 이렇게 아프면 남편한테 짐만 되잖아요. 내일부터는 운동도 하고 잘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결혼석 달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입맛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진수 씨 몰래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또 자기가 아는 병원으로 가라고 할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젊은 여자 의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요즘 너무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몸이 안 좋아요. 얼마나 오래 그러셨어요? 1~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사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혈압도 재고 체온도 쟁였어요. 일단 혈액 검사 한번 해볼까요? 빈혈이 나간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피를 뽑았습니다. 붉은 피가 주사기에 차올랐어요. 며칠 후 결과 나오면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의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몇 가지 수치들이 비정상이에요. 혹시 술 자주 드세요?
아니요, 거의 안 마셔요. 1년에 한두 번? 약은요? 처방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요. 특별한 약은 안 먹고요. 그냥 남편이 끓여주는 인삼차 정도. 인삼차요? 의사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차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가져올 수 있으세요? 네, 가져올게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 몰래 인삼차 봉지를 챙겼습니다. 갈색 봉지였어요. 한자로 뭔가 쓰여 있었는데 정확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병원에 봉지를 가져갔고 정밀 검사를 맡겼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3일이 일주일처럼 길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주던 그 사람.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3일 뒤 병원에서 급히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환자분,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환자분,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이거,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네, 비소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비소라는 단어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비소입니다.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매우 위험해요. 환자분 증상들이 전부 비소 중독 증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남편이 매일 아침 끓여줬어요. 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끓여주던 그 차, 더 진하게 끓였다며 웃던 그 얼굴, 몸이 안 좋을수록 더 많이 마시라던 그 말들. 환자분,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속초 바닷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미소, 프로포즈할 때 그 진심 어린 눈빛, 매일 아침 차를 건네며 웃던 그 표정. 전부 거짓이었나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의사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개월간의 행복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한다던 그 말들, 행복하게 해준다던 그 약속들,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환자분, 일단 해독 치료부터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경찰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섰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맑던 하늘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울고 있는 할머니. 불쌍해 보였겠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서윤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당장 와줘. 급해. 지금 가요. 어디 계세요? 병원이에요? 응. 춘천중앙병원. 알았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거기 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65세에 다시 만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남은 인생을 함께 하자던 그 약속. 전부 독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매일 아침 건네봤던 따뜻한 차 한 잔이 독약이었다는 걸. 손바닥을 봤어요. 주름진 손, 나이 든 손. 이 손으로 그 사람을 믿었는데 이렇게 순진했던 내가 한심했습니다. 딸 서윤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달려오느라 숨을 헐떡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야윈 거예요? 서윤이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말 좀 해봐요. 병원 복도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인삼차, 비소 검출, 의사가 한 말들. 하나하나 설명할수록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그런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래. 당연히 신고해야죠. 이건 살인 미수잖아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근데 엄마, 증거가 있어야 해요. 차 봉지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모르겠어. 집에 가봐야 알 것 같아. 지금 가요. 그 사람 퇴근 전에 뭐라도 찾아야 해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3개월간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곳. 이제는 악몽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요했어요. 진수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어요. 아침에 마시던 찻잔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서재 어디예요? 저쪽 방이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서윤이가 서재 문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렸는데 잠겨 있었어요. 엄마, 열쇠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항상 잠겨 있었어. 그럼 부숴야겠네요. 서윤이가 주방으로 가서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문 손잡이 주변을 억지로 뜯기 시작했어요. 딸칵, 딸칵,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진수 씨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됐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책장에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 펜과 메모지들. 두 번째 서랍, 명함들과 업무 서류들. 세 번째 서랍을 열 때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랍 안에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미란이라고 쓰여진 라벨. 제 이름이었어요. 파일을 꺼내 열었습니다. 첫 장에 제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어떻게 구한 걸까요? 그 밑에 적힌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 65세. 배우자 사망 7년 전. 자녀 1명 딸. 재산 서울 아파트 한 채 시세 4억 추정. 예금 약 1억. 성격 온순함, 의심 없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제 성격까지. 의심 없음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서윤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였어요. 가입자 김미란, 보험 금액 5억 원, 수익자 박진수. 가입 날짜를 보니 결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윤이가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찾아봤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제 건강검진 기록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한 건지 최근 5년치 기록이 전부 있었어요. 간 기능, 신장 기능, 혈압 수치.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떠 있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니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프로젝트 M.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 문서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프로젝트 M- 진행 상황 1단계 접근 및 신뢰 구축 완료 2단계 결혼 및 보험 가입 완료 3단계 약물 투여 시작 진행 중 마이너스 3개월 차 4단계 자연사 위장 예정 마이너스 3개월 후 목표 금액 5억 원 보험금 5억 원 재산 총 10억 원 현재 진행률 50%.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저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돈. 행복이 아니라 살인 계획. 엄마, 사진 찍어요. 전부 다 증거로 남겨야 해요. 서윤이가 핸드폰으로 서류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증서, 제 개인정보 파일, 노트북 화면. 하나하나 빠짐없이 찍었어요. 책장 뒤에서 또 다른 파일이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다른 여자들 사진이 있었어요. 2명의 여자, 50대와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진 밑에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르겠어. 혹시 다른 피해자들? 끔찍했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물색했던 겁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수 씨가 돌아온 거예요. 여보, 집에 계세요?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쳤어요. 서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조용히 하라고. 여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부서진 문을 보면 들킬 겁니다. 누가? 서재 문을 왜 이렇게? 진수 씨가 서재 입구에 섰습니다. 저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모든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차갑고 냉정한 눈빛.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란 씨, 이게 무슨, 당신이 뭐 하는 짓인지 다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예요? 비소는? 보험금은? 이 계획서는? 서윤이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진수 씨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무표정, 텅 빈 얼굴.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서윤이의 말에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념한 듯한 한숨이었어요. 하필이면 오늘 일찍 왔네요. 그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목소리가 됐어요. 이게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예요. 끝났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진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박진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하시죠.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났어요. 진수 씨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개월간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미란 씨, 그가 저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서윤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안전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안도감.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서윤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피의자 박진수는 5년 전 이혼했습니다. 전처와의 이혼 과정에서 12억 원의 빚을 지게 됐어요. 12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전처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고 피의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든요. 이혼 후 혼자 그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였구나.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피의자는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물색했어요. 형사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제가 봤던 그 여자들 사진이 나왔어요. 이 두 분도 접근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 분은 재혼을 거절했고 다른 한 분은 자녀가 강력히 반대해서 포기했대요. 서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다 김미란 씨를 발견한 겁니다. 혼자 살고 재산이 있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분. 완벽한 타깃이었죠. 완벽한 타깃.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속초에서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김미란 씨의 휴가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같은 숙소 근처에 머물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모든 게 계산이었습니다. 벤치에서의 우연한 만남, 프리지아 꽃, 제가 좋아하는 커피, 전부 조사해서 준비한 거였어요. 인삼차에 섞은 건 아비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소량씩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자연사처럼 보이거든요. 피의자는 6개월 계획을 세웠습니다. 3개월은 투여 기간, 3개월은 증상 악화 후 사망 예정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3개월 더 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보험금 5억과 김미란 씨 재산 5억, 총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는 금액이죠. 다른 증거는 더 없나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피의자의 노트북에서 더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른 여성들 명단도 있었고요. 김미란 씨 말고도 후보가 3명 더 있었어요. 3명이나 더. 저는 그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데요.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피의자의 전 부인이 5년 전 사망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전 부인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혼했을 뿐이죠. 뭐라고요? 죽은 아내 이야기는 동정심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전처의 빚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슬픈 과거, 외로움,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 전부 연기였어요. 한 달 뒤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진수 씨를 봤어요. 죄수복을 입은 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검사복을 입고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기만했습니다. 순수한 감정을 이용해 생명을 위협했고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진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박진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그가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진수 씨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밤에 악몽을 꿨어요. 인삼차를 마시는 꿈, 진수 씨가 웃으며 다가오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천천히 조금씩. 엄마, 서울로 돌아가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럴까? 춘천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아픈 기억, 배신의 기억. 짐을 싸는 동안 서랍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속초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순수하게 믿었고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진을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순간이니까. 사진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춘천이 멀어졌어요. 소양강, 아파트 단지, 그 모든 풍경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혼자지만 이번엔 안전한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 다시 봄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저도 조금씩 변했어요. 서울 딸의 집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서윤이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남았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웠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봐, 전화가 올까봐 불안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조용한 상담실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미란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랑을 믿은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이용한 게 잘못이죠.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바보였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거였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서윤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일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요. 일?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라도 해봐요. 엄마가 책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에만 나갔어요.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돕고 가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치유가 됐어요. 순수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 그 아이들 앞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존재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도서관에 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혹시 로맨스 소설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서가로 안내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할머니도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남편을 10년 전에 잃었다고. 외롭지만 책이 친구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이야기, 그리고 다시 사랑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이야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대단하세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을 줄은. 그날 이후 그 할머니는 단골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책도 빌리고 차도 마셨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름이 되었을 때 서윤이가 또 제안했습니다. 엄마, 속초 한번 가볼래요? 속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 기억을 덮어 씌워야 해요. 새로운 추억으로.
우리 둘이서 가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딸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속초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짭짤한 바다 냄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그 벤치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그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이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봤습니다. 엄마, 후회해요? 뭘? 그 사람 만난 거요.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물으면 복잡했어요. 반은 후회하고 반은 안 해.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강해요? 응. 나도 몰랐는데 나 꽤 강한 사람이더라. 서윤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속초에 작은 책방을 여는 거예요.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엄마, 진짜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딸이 도와줬습니다. 좋은 자리를 알아봤고 인테리어도 함께 고민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벤치가 창밖으로 보이는 자리였어요. 책방 이름은 다시 봄으로 지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거니까요. 개업 첫날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동네 분들, 관광객들, 그리고 도서관에서 알게 된 그 할머니도 오셨어요. 사장님, 축하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책방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혹시 바다 관련 시집 있을까요? 네, 이쪽에 있어요. 책을 찾아드리고 나오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하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1년 전이었으면 이 질문에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설렘과 기대로. 네, 혼자요.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도 기대도 없었어요. 편안했습니다. 남자가 책을 사고 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따뜻한 차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허브차예요. 비소가 아니라 캐모마일과 라벤더. 향기로운 차입니다. 책방 한 구석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어요. 속초 바다를 배경으로 딸과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진짜 웃음이에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창밖 바다를 보며 대답합니다. 지금이 좋아요. 혼자지만 안전하거든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65세에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순수함.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독을 마시고도 배신당하고도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라도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너무 달콤한 말은 조심하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조급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제 책방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워요. 내일도 해는 뜰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괜찮아요. 여러분도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시든 반드시 봄은 옵니다. 다시 봄은 옵니다.